물타기라고 칩시다. 뭐 100번 양보해서 물타기라고 치자고. 음. 그러면 이 팩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중요하면 조간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검증의 강도가 다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건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요 사안은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을 만큼 후속 보도를 제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언론 탄압의 한 종류 같아요. 일단 입을 틀어 막겠다.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잇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 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달린 댓글에 전부 다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요즘엔 통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요새? 요즘에 제가 한 번 이거 놓치고 나니까 또 달려면 또 처음부터 다 달아야겠다. 하트도 벼락치기. 안 마음을 눌러주고. 벼락치기로 이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빨리 해야 돼. 후루룩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의외로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생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그 지난번 우리 생방송 보신 망한 분들 방송. 폭망한 방송. 폭망 아니야. 처음이자 재밌었대요 마지막이. 생각보다. 그 방송에 어떤 의미의 재미였을까? 밝혔다시피 오기나 PD가 마지막에 서클 오브 라이프 그렇지. 아, 틀면서 서클 오브 라이프. 마주백냐 지와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화를 했던 마음으로 우리 정윤욱 기자는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병수야 예. 화이팅. 한번 해보죠 선배. 가자. 자, 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 기자부터.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켰던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과거인 거죠? 과거형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 사건팀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자부터 수요일부터 이 라인의 조정이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게 뭐죠? 네, 사건팀은 이제 사건팀 기자들은 주로 자기가 맡는 권역이 있잖아요. 담당 구역이 기존에는 영등포였었는데 제가 이제 승급을 했어요. 승급. 네, 승급을 해서 해와 일진으로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해와 요정인가? 그래도 영등포 요정이 영등포 야장이 아까 입에 좀 붙지. 그러니까 그럼요. 해화요정은 약간 네. 어감이. 근데 영등포 요정이 아닌데. 그래서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것을 기원하는. 지켰던 기원하는 얼마나 많아. 뒤에 거만 바꾸면 되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직- 영등포 요정. 전직 영등포 요정. 자, 다음 정 기자. 네, 작성 중 정현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자, 다음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오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이 시즌 2. 시즌 2를 시작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기나 PD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오기나 PD 헤어스타일 달라졌고 또 뭐 달라졌지? 그 멤버들 강병수 기자, 네. 정연욱 기자, 오기정 기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마음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마음으로 막 미친 방송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거 의외로 지금 우리가 정규 방송 이후에는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죠? 우리 정규 방송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어요. 그쵸. 중간에 뭐 이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녹화한 지. 네, 이제 녹화한 지가. 근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박민철 기자가 했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 아이템인데 박민철 기자가 이제 여러분이 쓴 댓글을 본 거예요. 보고 반성해. 시간을 혼자 그래. 3초가 아니라 한 30여 시간을 가졌다. 근데 진짜 되게 생긴 거랑은 다르게 마음이 여려. 탄핵 국면부터 졸속 논란, 지소미아 종료 특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유튜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유튜브에 브로스 파리님께서 까칠이 중립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센 느낌이 들어서 파기라는 단어를 썼을 뿐 큰 의미는 없었다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했던 건 아닐까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으면 그만이라는 기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더 실망스러운 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거. 참 많은 기레기들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민철 기자가 그 다음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뭔가 대들기에 누를 끼친 듯합니다. 그래서 까칠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많이 안 좋군요. 반성해야 할 듯합니다. 유유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 언급할 일이 생기면 저 지금 댓글 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라고 꼭 전해주세요. 유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픈 댓글들을 박민철 기자가 직접 읽고 앞으로 더 단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잘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코너죠. 기르기 판별기로 시즌 2의 막을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르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시즌2라더니 변한 건 없고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다고요? 시즌 1보다 훨씬 재밌을걸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으로 또 입덕한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이화진 기자 보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 버튼 눌러본다. 그렇지. 이런 분 아주 많았습니다. 시즌 2 첫날 적절한 게스트네요. 적절한 게스트, 최고의 이보다 좋을 섭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KBS 탄산수. 귀가 뜨거워요. 이런 관심 너무 부담스러워요. 되게 좋아해 근데. 더 졌어. 이화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의 탄산수 같은 기자 이화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공개 방송에도 출연한 유일한 또 슈퍼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공개 방송 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그 꽁트 그 재밌었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저는 보고 그냥 갔거든요. 이부에. 끝까지 봤어? 끝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에 선배가 얘기할 때 갔나 보다 지루해서. 적절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다행이네.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출연했는데 뭐 주변에서는 뭐 저희 부장이 또 말씀해주셨죠. 뭐라고? 오늘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회부 가운데 간식 테이블이 있어요. 네네. 오늘 간식은 피자였는데 네. 피자를 먹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오시면서 오늘은 내 얘기하지 마. 바로 해버렸네 지금. 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바로 했네. 네, 그러셨습니다. 자, IRB 미승인 나경원 아들 연구 경진대회 규정 위반 입상 취소 대상이라는 단독 보도를 그렇죠. 때려줬어요. 빵 때려줬는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은 리포트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 대표의 아들이 받은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최 측이 KBS에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IRB, 즉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연구 발표 이듬해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KBS는 나 원내대표에게 해당 연구 발표와 입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제출됐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 리포트, 이 기사 보신 분들 사실 딱 들었을 때 생소한 게 일단 IRB. 그렇죠. IRB. 무슨 IRB. 말인지. 여기서 이제 무슨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의심의라는 건데 이 IRB가 뭐예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요 제목 자체에서 풍기는 아우라처럼 어떤 인체에 대해서 가하는 어떤 실험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반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IRB라는 곳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2013년도 2월부터는 뭐 그게 뭐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하든 뭐 남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든 어쨌든 무조건 IRB를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받지 않는 셈이죠. 그리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
아드님이 한 거는 2014년도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뒤라서 충분히 그 대상이 돼야 하는데 규정이 만들어진 뒤여서. 예, 그래서 근데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체를 상대로 하는 실험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이거를 그냥 받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를 딱 가서 승인을 받아야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거를 IRB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 위반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세게 왔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 기자들이 뭘 보도를 하면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의례적인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 원내대표 측이나 한국당의 반응이 좀 이례적으로 조금 과했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16일 날 한 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가고 그 당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취재 기자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원내대표 측 관계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부자진 중에 한 명이. 허위사실 유포다. 뭐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일단 기사 자체가 우호적인 기사는 당연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이었다기보다는 조지는 기사였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좀 오늘 위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저희가 말을 뭐 대신 얘기를 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역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화 받고 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아, 네. 일단은 제가 보도한 내용의 주제는 말씀드린 IRB를 받지 않았으면 입상 취소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제였고 그거 이제 보자마자 그 관계자분께서 그러니까. 조금 격앙이 되셔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허위 사실이다. 좀 무례했나요? 느끼기? 무례했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례와 친절은 한 끗 차이고 본인이 무례했네. 받아들이고 말고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데 이렇게 과자 까먹으면서 막 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편집해줘요. 진짜로 이거 편집해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보통 아무리 정치권의 입장을 해당 기자한테 말을 하고 반영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적당한 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다음 날 연락을 해서 뭐 저희 언론사 회사 측에다가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취재 기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감정적인 거는 한낱 뭐 실오락에 불과하면 또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크게 뭐 제가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허위 사실이니 내려라. 지금 기사를 내리고 기사를 당장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해서 저 데스크께 보고를 드려서 뭐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일단 끊었는데 이제 당연히 기사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한국당은 이제 야당이니까 야당 쪽 출입 기자분들한테도 전화가 오셔서 같은 내용으로 네. 기사를 내려달라.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답변을 요구 드렸었어요. 아. 기사에 나오잖아. 반론권을 예, 물었다고 했잖아 기사에. 네, 원내대표께도 제가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4차례 확인을 부탁드렸었고 전화도 했고. 예, 전화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 바쁘셨겠죠. 그리고 또 한국당 그 국장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다. 원내대표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추석에 지나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기관 대 기관은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치. 본인의 이름으로 나간 기사기 때문에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제일 먼저 대답할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 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문제 제기 플러스 뭐 기사를 내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기자한테. 고소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엠팍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읽어주세요. 엠팍의 박신혜 님이 남들 비방할 때는 기사를 근거로 하더니만 자기에게 향하는 건 칼같이 고발하네. 역시 고발의 여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화진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잘 나오시죠?
요거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합뉴스에서 기사도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이 기사에 막 댓글이 3,000개 막 넘게 달렸던데. 오늘 보니까 의원총회에서도 언급하고 하루 종일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내고.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자유한국당은 금년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발 대상인 방송사 기자 등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 방송 영상,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화진 기자도 포함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고발 키로 한 거고 뭐 아직 소장이 접수된지 그건 여부는 아니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본인의 기사 있잖아요. 네. 이거 허위 사실이에요? 형사고.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대체 제가 어제 보도한 것 중에 어떤 게 허위 사실이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IRB를 받지 않은 거는 맞지만 이게 맞다. 아직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IRB 심의 그쪽에서 심의가 아직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몇 년도 뭔 일인데 말이야. 아직도 안 나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미 다 했어. 분노가 이렇게. 네, 그래서요. 네. 안 그래서 받은 게 맞는 거네 그러면. 그 안 받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안 받았고 교수도 저희한테 안 받았다고 했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안 받은 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교수가 미승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2주 안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이 교수가 요 서울대병원 IRB에 그 미승인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은 아직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단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IRB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팩트지 않냐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논점을 서로 다른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또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IRB 만약에 승인 안 받았으면 슈퍼바이징을 한 그 교수 책임이지 왜 자꾸 나경원 아들의 책임이냐고 하냐. 그래서 조국 따님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저자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전 아드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 저희는 그냥 문의를 해서 주최 측에 답변을 받은 걸 싫은 거다 했더니 그 얼마나 피해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금 이 보도로 네. 나경원 씨 아들이 아들이 피해자이신 거라고. 그러면 과학경진 대회에 정상적으로 잘 출품해서 입상을 못한 사람은 그러면 피해자가 그렇죠.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요 포인트는 오경 기자가 잘 알지. 정유라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지. 전문가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를 생각해야지. 잠깐만요. 이러고 유정을 바꿔줬어요. 그냥 교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할 거면 그 뭐 정치인 있을 아니, 자리 있을 이유가 아니 뭐야?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는 건 좀 놀라운 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조국 따님 문제 너무 가지고 데칼코마니. 그렇게 괴롭혀놓고 지금 뭐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도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한 거의 논점은 물타기다. 물타기. 뭐에 조국 뭘 물타기다. 조국 물타기다. 이 전국 물타기인데 빤히 보인다. 수가. 우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온 의혹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보도한 것뿐이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물타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냥 다른 평행선을 통화 얼마나 했어요? 통화 15분 정도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네. 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자 우리 다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산수경님 댓글. 다음에서요. 산수경님이 KBS가 이제 조국이 일병 구하기에 앞장서는구먼. 그러니 누가 KBS를 보나 좌좀의 나팔수가 됐구먼 하셨어요. 여기 좌좀의 나팔수. 자 이번 보도 이 뭐 조국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이화진 기자가 보도한 게 맞나요? 일단 제가 근무했던 저희 회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뭐 물을 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 번도 업무 지시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복잡한 수를 두진 않지. 네.
너무 투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투명하고 그래서 그런 의혹은 사실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걸 왜 취재하게 됐냐면 취재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그 인사청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가 쭉 있어 왔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가장 태풍의 핵에 있었고 어떤 분께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많이 흔히 말해서 조졌으면 이쪽도 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을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그런 게 기계적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경원도 같이 조진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네티즌 여러분들이나 다른 쪽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애초에 이걸 배제하는 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들이 일저자로 올라온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이자 교신 저자와 통화가 되었었고 네. 또 그 교수가 쭉 얘기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했던 리포트들과 핵심 부분이 일치했고 네. 그래서 하게 된 것이지 전혀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 없었습니다. 물타기라고 칩시다. 네. 뭐 100번 양보해서 물타기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팩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의혹 제기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하나의 정치인이잖아요.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시적인 검증 대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검증 전국의 핵심에 있었고 그 앞장서서 검증 대상들에 대한 여러 비난 수위에 선봉에 있었고 그럼 이거를 물타기라고 KBS에 대해서 논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과 논쟁한 것도 아니고 해당 취재 기자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 여기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엠팍의 네루다님이 입상 취소면 예일대 입학도 취소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또 네이버의 JINH 땡땡님이 예일은 저 포스터가 입학에 절대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거 입상이 취소되면은 어떻게 입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연결고리를 보려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거 앞으로 아들 딸로 이제 통일해서 네, 아들이 요 예일 그 여기서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 그리고 일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를 예일대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예일대학교도 당연히 문의를 한 상태고 뭐 학회에도 문의를 한 상태고 등등 다 문의를 한 상태인데 당연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저희가 확인차 계속 아까 4번 연락을 드렸다는 것도 문자로 전화는 뭐 아주 많이 했고 받지 않으셨지만 여기 부분에서 확인을 안 해주세요. 요 고리를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뉴스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러이러한 아주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쌓여서 입시에 활용을 당연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자원의 낭비 아닌가요? 시간의 낭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상이 취소가 만약에 되면 예일 대학교 입학도 취소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예일대학교 입학에 활용을 했다면 네, 거짓된 네. 자료. 거짓 거니까.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IRB 결과를 보자 일단. 시민 아니 결과를 이제 보자. 와서 뭔 IRB 결과야? 왜냐면 IRB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걸 활용을 했으면 이미 그거부터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합격 받기 전에 운전한 거잖아. 검증을 맞나요? 받지 않은 실험으로 상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을 받은 건 맞는데 이거를 예일대학교에 입학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상만 취소하면 되지. 상만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왜 답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 취재하면서 제일 뭐가 힘들었냐고 하면 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싹 닫아요. 예를 들어 교신 저자이자 지도 교수로 올라와 있던 그 교수는 한 번 통화한 이후로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학교에 찾아가서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네. 교수가 나올 때까지 교수를 발견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뭐 샌드위치 먹고 기다리거나 뭐 그냥 가만히 뭐 연구실 앞에 서 있다거나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은 팀이니까 이게 막 연휴 때도 본인이 가보겠다고 팀장이 막 말리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쪽 답변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우리가 보기에 반론권을 예, 보장해 주려고 야, 근데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교수가 한 번 처음엔 못 모르고 얘기를 해줬다가 뜨고 하고 이제 입을 딱 닫았구나.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일이 커질 줄 몰랐지. 그것도 굉장히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한 요 아들 관련 뉴스는 노컷 뉴스라는 곳에서 먼저 나갔어요. 저희보다 한 4시간 먼저, 3시간 먼저 나갔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저희가 단독일 줄 알고 저희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노컷에서 먼저 띄운 거예요. 띵 하고. 그래서 봤더니
저희는 통화를 했는데 그쪽은 서면 질의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교수한테.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전화 통화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리포트는 그때 전화 통화한 걸 토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아쉬웠죠. 일단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조금 잡고 있었다는 확인을 좀 더 하고 욕심이 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인 절차를 좀 더 걸치고 나서 더 확인되면 네. 그때 내보내자라고 하고. 예일대까지 다 고리를 네, 퍼즐을 뭐 맞춘 뒤에 하자 이런 그래서 거구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네. 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노컷이 나가는 바람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후로 이제 다시는 교수는 뭐 서면이든 뭐든 아무것도 답변을 하지 않고 또 당사자들이 모두 입을 닫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학회나 뭐 이런 학교 이런 뿐만 아니라 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연락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도 당연히 답이 오지 않고 또 뭐 당연히 원내대표도 당연히 답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네. 그 외곽 취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 발언했잖아요. 네. 그날 딸기 이제 창문? 주말이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주말 근무하는 정치부 모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대 똑같이 네.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전화가 왔대. 어. 그래서 장시간 동안 해명을 했대요. 이 기자가 빨리 끊고 싶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명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해서는 하고. 예일대에서는 답변이 왜 안 와요, 근데? 예일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개인 저희뿐 정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질의가 갔을 것이고 또 많이 갔겠죠. 수많은 네티즌 분들께서도 똑같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답변을 통일하고 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부장께서는 전화를 해보라고 하셔서 이거 끝나고 전화할 겁니다. 제가 영어로. 이거 누구 끝나고? 네, 좀 이따가 네, 영어로 네. 부장이 언제 나오네. 예일대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Hello, my name is 화진 리, 네. KBS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하도 이따가 통화도 잘 돼서 계속 단독보도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클리앙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페트라님께서 아들이 쓴 게 정식 논문이 아니라 학회 포스터용이라 별것 아니라고요? 그 포스터 발표를 학회에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학원생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는지 상상이나 되려나요? 네, 다음 댓글도. 인스티지의 블랙 이스 블랙 님께서 글쎄 이건 좀 오반데 외국에서는 고등학생도 포스터 발표 많이 합니다. 네. 이 포스터라는 개념이 잘 사실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논문이랑 포스터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흔히 말해서 초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연구를 간략하게 표시한 거를 이제 학회 같은데 이제 걸어놓고 앞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물어보면 이건 이런 논문입니다 하고 이제 말해주는 그 포스터를 얘기하고 표지구나. 예, 그 표지 초록에 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거죠. 포스터를 외국에서는 고등학교 발표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포스터에 같이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면 저희 국립대학교고 여기에 의과대학 교수고 또 석박사 과정인 학생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름을 올릴 만큼 주체적인 실험을 설계했느냐. 여기에 진짜로 다른 참여한 연구자나 교수가 인정할 만큼 정말 주체적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저희가 그래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경원 아들이라고 해서 이거 특별히 교수가 신경 이거- 써준 거 아니냐. 신경 써준 것이라면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뭐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특혜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하셨던 그죠. 것처럼 객관적인 그냥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제가 뭐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써주겠어요.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너무 자기 비하지 마.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종잡을 수가 없네. 갑자기 또 네,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특혜죠. 게다가 당시에 이거를 뭐 청탁이란 말이 그 전화 온 그 관계자 이화 여러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실력자셨잖아요. 파워가 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이걸 부탁한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까? 그리고 뭐 친분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파워가 있으신 분이 부탁을 했고 그분의 아드님이 들어가서 짧은 기간 동안 해서 어쨌든 대학원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구를 올렸고 그걸로 상 타가지고 어쨌든 냈든 안 냈든 모르겠지만 입시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좋은 데 갔으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특혜 아닌가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화진 기자 그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전혀 이 내용을 고등학생 이해했겠냐 이런 녹취가 있어요. 그죠? 다음에서요. So sorry. 정말 죄송한 분인가 봐요. 자기 아들 혼자 다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봐라. 담당 교수도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며 아이디어까지 제공했다고 인정하는구만. 네. 다음 댓글도. 루리웹에서요. 바로 이등기임 님이 문제를 풀 때 옆에서 누가 답인지 다 보여주고 지 손으로 정답을 쓰면 그게 지가 맞춘 거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준 거는 확실히 교수 측이에요. 그건 저희 녹취에도 밝혔었고, 근데 다만 그 나경원 원내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은 아들의 신체를 가지고 직접 실험 주체가 되었고 그걸 가지고 직접 한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는 어렵지만 실험 전체적인 디자인과 설계 대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교수가 졌겠죠. 네. 근데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죠. 네. 왜 1저자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조국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잖아요. 영어로 네. 엄청 많이 번역을 하고 했다. 2주 동안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에 이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교수가 그래 내가 내 권한으로 1저자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는 왜 1저자로 해준 거예요? 일단 저자를 선정하는 건 확실히 지도 교수의 권한은 맞고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뭐 일각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여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소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논란은 있을 것 부분 같긴 해요. 하지만 1저자, 2저자, 3저자, 4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학력과 여러 가지 개방 기간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뭐 1저자든 4저자든 뭐 마지막 저자든 간에 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요것 좀 궁금하긴 해요. 네이버에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 네, 11CL 땡땡땡님이 언론들아 이번에 좀 잘 털어봐라. 아들 숙소 앞에 가서 문조 좀 두들기군. 밤에 가서. 자, 엠팍의 재호인님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서울대 압수수색하고 기사 한 10만 건쯤 나와 주시고 해당 교수 검찰 소환 등을 통해서 밝혀보면 되겠죠라고 했어요. 자, 언론들은 이 전과 이 조국 관련된 거와 달리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안 받는 그러니까 거죠? 받아 쓰는 데가 별로 없어. 네. 거의 없죠. 실제로. 네. 어때요? 일단 그 판이 다르다는 부분은 확실히 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요 TF가 모두 다 해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사태가 왔을 때는 화력이 지금 좋은 팀들이 사실 사라진 상태인 판이고 또 게다가 아까 고소 고발 당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언론사들에게 위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아니죠. 그거는 기자들 사정이고 그리고 사정이지. 조국 장관 당시에 수많은 기사들이 그 인사검증 TF에서 생산한 기사들은 아니죠. 전부가.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있겠지만 그 기사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나의 의혹이 나왔을 때 후속 보도라든가 그 기사를 소위 얘기하는 받아쓰기 다른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다음 날 되면 언론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은 물론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과정이었고 이하진 기자 말대로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달라붙은 때이긴 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어쨌든 특수한 상황과 이번에 뭐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받아쓰기가 쏟아져 나왔던 데 비해서 이번은 뭐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무하잖아요. 뭐 전무까지는 모르겠으나 안 하여튼 봐도 조용하잖아요. 중요하면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댓글들을 제외하고는 조간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 기자가 어떤 소속이고 뭐 판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하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검증의 강도가 다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그거는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현상인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배신감 느낀다. 조국이 그렇게 청렴한 척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뒤통수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대각코마니처럼 보면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화력을 얘기를 엄청 하고 집중했죠. 화력을 그렇게 집중을 했으면서 본인의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죠. 저렇게 뭐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야말로 사실 더 이율배반적이다. 야누스다. 뭐. 아무튼 일단 네. 솔직히 좀 위축되죠.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처음은 아닌데, 처음은 아닌데, 네, 보도 때문에 뭐 이거 뭐 고소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은 기자분들이 한두 번 겪는 일이시고 돌이켜 보니까 이하진 기자는 팀 잘못 와갖고 YG 관계자한테 협박당하고 막 제지당하고 뭐 한국당이 고소당한다. 사회부장하고 2년인가 봐요. 구태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에서요. 그랜 땡땡땡님이 아이고 그래 이 기회에 고위직 자식들 한번 탈탈 털어보자. 근데 그보다 먼저 패스트트랙법 위반한 놈들 패스트로 처리해라. 중요한 게 뭔데 이걸로 벌써 몇 개월째 질질 끌고 있냐? 이젠 차례대로 삭발까지 하고 있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삭발 러쉬. 화가 나지 않아요? 사실 삭발이라는 거는 약자들의 전유물이고 그동안.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줄까 고민 끝에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삭발들을 사실 기자로서도 외면하고 있어요. 이 사회 지금 뭐 삭발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 계실 거 아니야. 그럼요.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계실 수도 있지. 다 그들의 각자의 주장을 우리가 일일이 보도하지 못하니까 그냥 안타깝게 바라볼 뿐인데 야당 대표가 그리고 또 뭐 저 꽤 원로급의 정치인들이 무슨 삭발 러쉬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너무 지금 정치인으로서 공감 능력이 참 역시나 없다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피커 아닙니까? 사실 야당 대표면. 아니 근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삭발의 진정성을 스스로 흐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왜? 오늘 같은 경우도 차명진 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10월 3일에 깎아머리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그냥 다른 대안 없이 계속 너도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황교안 대표 그 투블럭 네, 스타일. 멋있더라고. 네, 그거를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투블럭까지 멋있어. 당 대변인을 했던 민경욱 의원이 자기 맞아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그 뭐 합성 사진 같은 그쵸. 거를 막 올려놓으면서 멋있잖아요. 본인이 합성하신 건 아니지만 네, 막 네. 앞으로 뭐 더 좋은 작품들을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삭발의 의미를 너무 희화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앞장서서. 너무 그냥 인기 영합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화진 기자. 오늘 이제 이제 거의 멋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안은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을 만큼 후속 보도를 제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언론 탄압의 한 종류 같아요. 일단 입을 틀어막겠다. 일단 네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문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걸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네 겁박하는 건 겁박. 겁박하는 거죠. 언론인을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언론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화진 기자한테 이거에 대해서 출연해주지 않겠니라고 하니까 이화진 기자가 이거 지금 뭐 고발건이 있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뭐 팀장이랑 얘기를 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언론 탄압 받은 거다 우리가. 그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자를 조금이라도 움츠러들게 만든 겁니다. 성공했어. 하지만 나왔다.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이화진이 나왔다. 그래서 실패. 아니지. 이제 잘못 건드린 거지. 그치. 좀 전에 그랬잖아. 후속 뒤졌다. 보도를 더 풍부하게 해서 또 출연하겠다잖아. 그래서 파이팅. 확신에 찬 눈빛. 전화로 가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 기레기 판매기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특별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로고 듣고 특별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